그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위로하는 시대의 목소리였으나 남편 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부도덕한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 그 이름은 나의심, 본명 전봉선이었다. 어떻게 한 여인을 향한 모든 환호와 찬사가 그녀를 50년간의 침묵 속으로 몰아넣는 비수가 될 수 있었을까? 1953년 전쟁은 멈췄지만 나라는 말 그대로 잿더미였다. 사람들은 생존에만 매달렸고 문화는 사치였다. 그러나 바로 그 잿더미 속으로 미군 부대를 통해 강력한 미국 문화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다. 자유와 재즈, 그리고 할리우드 스타들의 글래머러스한 이미지들은 수천 년간 이 땅을 지배해온 유교적 가치관인 현모양처와 정절이라는 전통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1950년대는 이 두 세계가 충돌하던 혼돈의 시대였다. 현실에 지친 대중은 탈출구로서의 스타를 간절히 원했고 그 중심에 전통적인 여성상과 정반대인 서구적 얼굴과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진 나의심이 등장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낡은 시대를 향한 도발 그 자체였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 나의심, 즉 전봉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는 1930년 9월 5일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났다. 진남포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무역항으로 개방되어 외부 문화 유입이 잦았던 곳으로 이러한 환경이 그녀의 개방적인 성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녀가 훗날 다재다능한 재능으로 시대를 풍미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다. 그녀의 집안은 예술가 집안이었다. 특히 친오빠 전호승은 아리조나 카우보이, 럭키모닝, 이별의 종착엽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거물 작곡가였고 다른 오빠 전창승도 작곡가로 활동했다. 음악과 예술이 일상처럼 흐르는 환경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서양 음악과 문화를 접하며 어린 시절부터 배우의 꿈을 키웠다. 1940년대는 여전히 일본 식민지 치하였지만 서구의 재즈와 스윙 음악이 일부 유입되던 시기였다. 그녀는 오빠들이 연주하거나 틀어주던 음악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성장했다. 1949년 20살의 전봉선은 극단 배진에 입단해 연극 배우로 무대에 섰다. 배우라는 꿈을 좇는 길은 당시 화려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았지만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뭉친 젊은이들의 해방구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국적인 외모와 타고난 재능을 무대 위에 마음껏 펼치며 빛나는 미래를 꿈꾸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청춘과 꿈은 1년 뒤 전쟁과 함께 산산조각났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포성이 울리며 모든 것이 멈췄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정든 고향 진남포를 떠나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피난의 과정은 참혹했을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죽고 가족과 헤어졌으며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절망했다. 그녀가 겪은 고통과 상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평생 그 목소리에 배인 깊은 한과 허스키함은 피난의 경험에서 빚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겨우 도착한 대구와 부산은 파괴되고 부족했지만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으로 푹 젖었다. 그 속에는 나의 심처럼 모든 것을 잃고 몸 하나만 빠져나온 예술인도 많았다. 전쟁 중 임시 수도였던 대구와 부산은 당시 최고의 작가, 화가, 배우, 가수들이 모여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예술론을 불태우던 대한민국의 임시문화 수도가 되었다. 절박한 피난지에서 20대 초반 전동선은 배우 대신 생존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생계를 위해 그리고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극장 무대와 다방 등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것이 그녀의 가수 경력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예쁜 목소리의 달콤한 노래가 아니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전규이자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위로였다. 그녀의 독특한 음색과 이국적 외모는 피난지에서도 눈에 띄었고 점차 예술인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렸다. 1953년 전쟁은 휴전으로 멈췄고
사람들은 폐허가 된 서울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의 심, 이제는 배우 지망생이 아닌 전쟁의 고통을 노래하는 가수가 되어 있었다. 오빠 전호승의 도움으로 정식 가수로 데뷔할 기회를 잡고 오빠가 작곡한 정든 화랑님을 불렀다. 이때부터 전봉선 대신 예명 나의 심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의 심은 사랑의 마음을 그물처럼 떨쳐버린다는 뜻으로 비극적 사랑과 체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이름이었다. 왜 그녀는 이 이름을 선택했을까? 당시 그녀가 겪은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사랑을 암시한 것일까? 이 이름은 그녀의 신비롭고 슬픈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정식 가수로 데뷔했지만 1950년대 초반 대중과 문화계의 관심은 노래보다 그녀의 얼굴과 몸매에 집중되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영화계가 재건되며 새로운 이야기와 캐릭터를 갈망하던 시기, 기존 한국 여배우와 다른 이국적이고 강렬한 마스크를 가진 나의 심은 영화 감독과 제작자의 눈에 들어왔다. 짙은 쌍꺼풀, 큰 눈, 높은 코, 풍만하고 글래머러스한 서구적 체형은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1954년 한영모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며 스크린에 데뷔했고 군복을 입은 이국적 모습은 관객의 뇌리에 강렬하게 새겨졌다. 이 1955년 오빠 전호승이 작곡한 밤의 탱고를 발표하며 그녀의 인생은 크게 변한다. 별빛도 잠든 밤, 두두 등대도 조는 밤, 아르헨티나에서 온 이국적인 탱고 리듬과 관능적이고 직설적인 가사, 그리고 나의 심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결합해 전쟁 직후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퇴폐적이다, 풍기를 문란케 한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고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금지 조치는 오히려 그녀의 이름을 대중에 확실히 알리는 노이즈 마케팅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금지곡을 부른 도발적인 가수이자 이국적인 배우로 기억하기 시작했고 노래하는 스타, 즉 싱어로 불리며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배우와 가수 경계를 허문 최초의 멀티테이너가 탄생했다. 나의 심은 영화계와 가요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이콘이 되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시작이었다. 1956년 그녀는 이강천 감독의 영화 백치아다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된다. 백치아다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여성 아다의 비극을 그린 한국 문학의 고전이다. 화려하고 서구적인 이미지의 나의 심이 말 못하는 시골처녀 아다 역을 맡았다는 소식에 영화계와 대중은 충격과 경악에 빠졌다. 모두가 미스캐스팅이라 수근거렸으나 영화가 개봉되자 관객과 비평가 모두 그녀의 연기에 숨을 죽였다. 그녀는 대사 없이 눈빛과 표정으로 아다의 슬픔과 분노, 절망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나의 심의 연기는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 본 적 없는 감정적 리얼리즘을 보여주었다. 예쁜 척하는 스타의 연기가 아니라 캐릭터가 된 진정한 배우의 연기였다. 그녀는 서구적으로 예쁘고 몸매로 승부하는 가수가 아니라 깊은 내면과 폭발적인 연기력을 지닌 진정한 예술가임을 백치아다로 증명했다. 영화는 대성공했고 그녀는 반짝 스타가 아닌 당대 최고의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성공은 대중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보수 기성 세대조차 그녀의 한국잡 슬픔 연기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나의 심은 이국적인 외모로 한국적인 슬픔을 표현하는데 성공했다. 배우로서 정점에 선 나의 심은 1959년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인생을 상징하는 불멸의 히트곡 과거를 묻지 마세요를 발표했다. 이 곡은 작곡가 나와란과 작사가 이재호의 작품으로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내 성도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가사가 절절했다. 백치아다로 대중을 울렸던 그녀가 체념과 슬픔을 담아 부르자 파급력은 밤의 탱고보다 훨씬 컸다. 이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 사회 현상이 되었다. 전쟁이 끝난 지 6년밖에 안 된 시절
전쟁과 가난 속에서 고통받던 수많은 여성들의 아픔을 대변했다. 당시 미풍양속과 건전한 가정윤리를 중시하던 보수 세력과 언론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를 퇴폐적이고 풍기문란을 조장하는 노래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묻지 말아야 할 과거가 무엇이냐며 여성의 부도덕한 과거를 합리화하고 대중에 전파한다는 원색적인 공격도 있었다. 이 노래 역시 금지곡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나이심은 과거를 묻지 말라고 노래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집요하게 과거를 질문받고 의심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가 부른 이 노래는 예술적 정점이자 그녀의 삶을 규정하는 비극적 굴레의 상징이 되었다. 나의 심은 그 누구보다도 격렬한 내면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 그녀가 과거를 묻지 마세요를 부를 때 이미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사랑과 미혼모로서의 삶, 사랑하는 딸의 존재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랑하는 딸 김혜림은 훗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DDD로 유명해진 가수였다. 그러나 그녀는 평생 딸을 세상에 당당히 내놓지 못했고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 50년간 침묵했다. 이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시선은 그 비밀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들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의 군사정변 이후 국가가 국민의 삶을 엄격히 통제하고 규율하던 시기였다. 가정은 국가의 기본 단위이자 건전성의 상징으로 강조되었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위협하는 풍기문란으로 간주됐다. 이로 인해 미혼모는 사회에서 가장 비난받는 존재가 되었고 나의 심의 딸 출생은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 비밀이었다. 그녀는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딸 김혜림의 아버지는 당시 최고의 인기 배우 이희룡이었다.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했으나 이희룡은 이미 유부남이었다. 1960년대의 엄격한 사회에서 유부남과의 사랑, 사생아 출생은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나이심은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면 자신과 딸 모두 파멸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의 가정 파탄과 딸이 평생 손가락질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침묵과 고독의 길을 택했다. 그녀는 스타 나이심이 아닌 어머니 전봉선으로서 모든 비난을 감당하며 살아갔다. 그녀가 백치하다로 쌓은 순수하고 비극적인 여인의 이미지, 미사의 종을 부르며 얻은 성스러운 이미지 모두가 한순간의 사기극과 위선으로 무너질 위기였다. 나의 심은 딸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철저한 비밀 속에서 키웠다. 그래서 그녀가 사생활에 관한 질문에 날카롭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드러난다. 그녀의 진짜 삶은 화려한 무대 뒤 숨막히는 공포와 비밀 작전의 연속이었다. 어린 딸이 공공장소에서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가슴이 조여졌을 것이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노래 과거를 묻지 마세요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더 깊은 고통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당시 대중은 이 노래를 전쟁 상처를 입은 모든 이들을 위한 위로곡으로만 이해했지만 어쩌면 이 노래는 나의 심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가장 간절한 절규였을 것이다. 내게도 내 아이에게도 묻지 마라는 피를 토하는 외침이었다. 김혜림의 출생 연도를 고려하면 나의 심은 이 노래를 부를 무렵 이미 비밀스러운 사랑을 하고 있었거나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내 성도 묻지 마세요는 단순한 여인의 슬픈 사연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의 성을 줄 수 없고 호적에도 올리지 못한 비극적 어머니의 독백이었다. 그녀는 노래에 자신의 깊은 비밀과 고통을 숨기고 무대 위에서 절규하듯 불렀다. 1960년대 중반 경력 절정에서 갑작스러운 결혼과 은퇴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은퇴는 사랑과 행복의 결실이 아닌 딸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희생이었다. 그녀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고 오빠 전호승이 작곡한
아리조나 카우보이는 국민가요가 되었으며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를 기록했다. 영화계에서도 아름다운 악녀, 비련의 곡 등 주연을 맡아 비극적 여인부터 관능적 악녀까지 폭넓은 연기를 선보였다. 1960년대 중반 영화 출연작이 급감하며 1964년 이후 스크린에서 모습을 감췄다. 이 시기에 기업인과 결혼하며 사실상 은퇴했다. 갑작스러운 은퇴는 팬들에게 충격이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여배우가 결혼과 동시에 은퇴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이것은 평범하고 행복한 은퇴가 아니었다. 50년간 계속될 깊고 어두운 침묵과 자발적 유배였다. 1973년 남편과 이혼한 뒤 그녀는 미국으로 떠났다. 그녀의 결혼과 은퇴, 이혼, 미국행 뒤에는 미혼모라는 사실과 보수적 사회가 용납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은 그녀가 평생 지켜야 했던 소중하고 슬픈 존재, 바로 딸 김혜림이었다. 그녀는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연예계와 한국 사회를 떠났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근처 아파트에서 전봉선이라는 본명으로 조용히 살았다. 나의 심이라는 이름은 기억에서 잊혀갔다. 그러나 딸 김혜림이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재능을 물려받은 딸이 가수의 길로 나아가려 하자 나의 심은 광적으로 반대했다. 자신이 겪은 냉혹한 연예계 생활과 여성으로서의 상처를 딸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혜림은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며 우연히 조용필에게 발탁되었다. 조용필은 그녀의 재능에 즉시 반해 데뷔를 추진했다. 미국에 있던 나의 심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허락을 구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내 딸이 가수가 되었다가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단순한 책임 문제가 아니라 한 여성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라는 절규였다. 조용필은 그 무게를 느끼고 망설였지만 김혜림의 재능을 믿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1988년 김혜림은 조용필의 프로듀싱 아래 데뷔했고 어머니를 닮은 이국적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 세련된 무대 매너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1990년대 날 위한 이별까지 히트하며 최고의 여성 솔로 가수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 나의 심은 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언론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가 끝까지 침묵한 이유는 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단식이었다. 만약 1990년대 김혜림이 인기를 누릴 때 나의 심이 내가 바로 김혜림의 어머니라며 나타났다면 세상과 언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과거의 스캔들과 미혼모라는 낙인이 다시 들춰졌을 것이다. 나의 심은 딸의 빛나는 이름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50년간 침묵하며 그림자 같은 삶을 선택했다. 그녀의 긴 침묵은 사회와 화해를 거부한 조용한 저항이었고 딸을 지키기 위한 가장 처절한 모성애였다. 나의 심의 삶은 단순한 개인 비극이 아니었다. 1950년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격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시대의 모순과 위선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녀는 낡은 것과 새로운 것, 동양과 서구, 억압과 욕망이 충돌하는 전쟁터 한복판에 존재했다. 그녀의 가장 큰 축복이자 저주였던 아름다움은 당시 사회가 여성의 아름다움을 편협하고 이중적으로 재단하는 잣대에 걸렸다. 순종과 정숙을 미덕으로 삼던 유교적 사회에서 짙은 쌍꺼풀, 큰 눈, 서구적 체형은 충격이었다. 나의 심의 아름다움은 대중에게 열광을 불러왔지만 보수 언론과 기성 세력은 자극적이고 퇴폐적이라는 부정적 딱지를 붙였다. 그녀가 밤에 탱고를 부를 때마다 풍기문란과 건전한 가정 윤리를 파괴한다는 공격이 이어졌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스타덤에 올려놓았지만 동시에 문란한 여성이라는 낙인을 씌워 위험한 여성으로 몰았다. 그녀는 단지 태어났다는 이유로 낡은 가치관과 새로운 서구 문화 충돌의 중심에서 표적이 되었다. 나의 심의 은퇴 역시
순수한 자발적 선택인지 의문이다. 표면적으로는 결혼에 따른 은퇴였으나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시 사회에서 회생 불가능한 스캔들이었다. 그녀는 내부와 관계자들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회유를 받았으며 비밀을 숨기기 위해 서둘러 결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는 증언이 많다. 결혼은 딸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었고 은퇴는 강요된 선택이었다. 1973년 이혼 후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는 노래 자체도 다층적이고 논쟁적인 텍스트다. 발표 당시 수많은 여성들의 아픔을 대변한다는 찬사와 동시에 태폐적이고 사회 기강을 무너뜨린다는 비난을 받았다. 노래는 투기문란 조장 금지곡 위기에 처했다. 나의 신이 이 노래를 부른 마음은 시대 아픔을 노래하는 역할에 충실했을 수도 있고 미혼모로서 자신의 삶과 딸을 떠올리며 간절히 묻지 말라고 호소했을 수도 있다.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둘 다 가능하다. 나의 심은 배우와 가수의 경계를 허문 최초의 멀티테이너였다. 백지 아다로 최고의 연기파 배우로 인정받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밤의 탱고, 아리조나 카우보이 등 히트곡으로 인기 가수로도 군림했다. 그녀의 성공은 만능 엔터테이너의 원형을 제시했고 전쟁 직후 척박한 문화 토양에서 화려하고 세련된 스타를 탄생시켰다. 또한 현대적 여성상 제시의 선구자로 서구적 외모와 당당한 무대 매너는 낡은 여성상을 깨뜨리고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연기한 아름다운 악녀와 같은 캐릭터들은 비록 논란을 일으켰지만 주체적이고 욕망을 가진 여성상을 보여준 점에서 선구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현대성 때문에 기성세대의 비난과 공격을 받았고 이는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보여준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 이미지는 이후 한국 여성상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나의 심의 가장 큰 울림은 화려한 성공보다 50년간 감내한 고독과 침묵의 무게에 있다. 나의 심은 1950년대 시대가 감당하기엔 너무 현대적이고 재능 넘쳤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을 숨기지 않았고 사회가 금기시하는 사랑을 선택했다. 그 사랑의 결실인 딸을 목숨처럼 지켰다. 하지만 사회는 그녀의 재능만 원했고 사생활은 스캔들로 난도질했다. 결국 그녀를 무대 밖, 이 땅 밖으로 밀어냈다. 50년 침묵은 자신을 부정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규정한 사회와 화해를 거부한 저항이었고 딸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모성애였다. 그녀는 스타 나의 심으로 기억되기보다 조용히 딸을 지키는 어머니 전봉선으로 그림자 속 삶을 택했다.